이탈리아 출신 영화감독 파올로 소렌티노의 유스의 한 장면입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실제 본인의 위치와 같은 존경받는 성악가로 등장해 이 영화의 주제곡 Simple Song No. 3를 부르죠. 모두가 감명 깊게 듣고 있는 가운데 무표정하게 조수미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극 중에서 이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이자 지휘자이며 이 영화의 주인공인 프레드 벨린저입니다. 소렌티노는 이탈리아의 영화 거장 페데리코 펠리니의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을 만큼 이탈리아 영화계에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그레이트 뷰티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죠. 이탈리아의 영미권을 오가며 소렌티노가 본인의 작품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흘러가는 세월과 그로 인해 커지는 무기력함입니다. 소렌티노는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이고 우울감을 안겨줄 수 있는 주제를 한 폭의 초현실주의 그림과 같은 독보적인 영상미와 독특한 유머로 풀어냅니다. 소렌티노의 영화 중 유스는 그러한 그의 스타일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손꼽히죠. 특히 소렌티노 자신과 개인적으로 연관성이 많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영화 유스의 다양한 연출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술계의 거장들이 노년에 느끼는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유스는 소렌티노가 훗날 자신이 늙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가늠해보며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 음악가가 되기를 꿈꾸었지만 지금은 영화 감독이 된 소렌티노의 자아는 이 영화 속 두 명의 주인공으로 표현됩니다. 앞서 언급한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프레드 벨린저와 그의 친구인 영화 감독 믹 보일이 그 두 명이죠. 유스는 이 둘이 아름다운 스위스 리조트에서 지내며 겪는 다양한 사건들과 그 후에 얻게 되는 성찰을 다룬 영화입니다. 벨린저는 첫 등장에서부터 관객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자신의 대표적인 Simple Song No. 3를 지휘해달라는 영국 여왕의 요청을 전하는 특사를 매몰차게 대하죠. 특사가 위대한 조수미가 이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하지만 벨린저는 조수미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왜 이 노래를 지휘하게 됐을까요? 단서는 앞서 조수미가 부른 Simple Song No. 3의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Lose All Control, 즉 컨트롤입니다. 은퇴 후 노년에 접어든 벨린저는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서 삶에 대한 컨트롤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사는 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하죠. 또한 그는 사람들이 감정이라는 것을 과대평가한다며 감정적으로도 동떨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친구 믹은 자신이 지금 계획하는 차기작을 마지막 작품이자 유언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죠. 차기작의 제목은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네요. 재미있게도 이 두 사람의 직업은 지휘자와 감독으로서 사람들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컨트롤하는 역할이죠. 하지만 소렌티노는 이 두 예술가의 육체와 정신이 컨트롤을 잃고 서서히 침전되는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매일같이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소변량을 비교하면서 한숨을 내쉽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이 두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젊은 시절과 열정을 생각나게 하는 투숙객들을 관찰하죠. 하지만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노인들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말없이 기계적으로 집합을 하고 일렬로 움직이며 나란히 누워 휴식을 취하거나 물에 잠겨 있습니다. 소렌티노는 정신적으로 침전되는 상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물과 연결합니다. 왕년의 축구 스타는 수영장에서 컨트롤을 잃고 도움을 요청하죠. 정상적인 호흡을 위해 그는 황급히 산소호흡기의 힘을 빌립니다. 벨린저는 꿈속에서 이 영화에서 젊음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미스 유니버스를 만나게 되지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만 물속으로 가라앉기도 하죠. 또한 감독은 이 두 사람이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컨트롤을 잃은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이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누운 채로 대화를 나누고 언쟁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들은 수직으로 암벽을 타고 오르며 꼿꼿하게 서서 춤을 춥니다. 정신집약적인 컨트롤을 성공한 승려는 공중부양하기도 하죠. 이들은 물에 잠겨 있거나 누워있는 이들과 대비됩니다. 벨린저에게 여왕의 특사가 다시 찾아옵니다. 재촉하는 특사에게 벨린저는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며 여왕의 요청을 거절했던 이유를 드러냅니다. 심플송은 성악가인 아내를 위해 작곡했고 오직 아내만이 부르고 녹음할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말도 노래도 할 수 없게 된 지 10년이 넘었죠. 그럼에도 벨린저는 다른 사람이 심플송을 부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심플송을 컨트롤하는 것은 노래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던 그 시절 이후로 삶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컨트롤하려는 벨린저의 마지막 몸부림인 것이죠. 한편 영화 감독 믹은 자신이 오래전에 발굴했고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뮤즈였던 배우 브렌다가 차기작의 주인공이 될 거라며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브렌다는 믹을 찾아와 배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믹의 최근작들은 형편없었으며 심지어 믹이 이제 늙고 지쳐서 영화를 더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까지 남기고 떠납니다. 자신의 유언이 될 영화의 본질인 브렌다가 없어진 믹은 무기력해집니다. 영감과 열정이 모두 바닥에 이른 믹은 벨린저 앞에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겠다며 창밖으로 뛰어내립니다. 믹의 정신과 육체가 추락하는 동안 브렌다는 하필 이륙 직전의 상황에 있었죠. 믹의 소식을 접한 브렌다는 비행기 안에서 오열합니다. 친구를 잃은 벨린저는 급격히 컨트롤을 잃어가죠. 자신의 손짓 아래서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냈던 자연에서는 정돈되지 않은 일상적인 소리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난데없이 패러글라이더가 불시착하기도 합니다. 벨린저는 영화에서 처음으로 여과되지 않은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울고 있었지만 패러글라이더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피식 웃기도 하죠. 그리고 10년 동안 보려고 하지 않았던 아내를 찾아가서 대답하지 않는 아내에게 우리의 삶은 심플송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내를 만나고 나와서 벨린저는 베네치아 운하를 내려다봅니다. 항상 천천히 움직이던 물속의 사람들과 달리 작은 배가 무척 빠른 속도로 물살을 가르고 지나갑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그만큼 빠르게 흘러간 그의 젊음에 대한 회고가 엿보입니다. 벨린저는 다시 지휘대에 서게 됩니다. 심플송 넘버 3를 지휘하는 벨린저 앞에는 처음으로 아내가 아닌 사람이 서 있습니다. 심플송 넘버 3를 다시 지휘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벨린저는 호텔에서 귀에 거슬리는 바이올린 연주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심플송 넘버 3를 서툴게 연습하는 한 아이를 만나게 되죠. 벨린저에게 이 아이는 심플송 넘버 3가 연습하기에 심플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름다운 곡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대한 부부간의 대화 같았던 곡으로부터 아이가 감명을 받는 모습을 보고 벨린저는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이 이 노래에 대한 컨트롤을 행사하려고 해도 이 노래에서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들은 계속 생겨나겠죠. 다시 무대에 선 그의 표정은 못마땅해 보이기도 하고 감정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컨트롤할 수 없었던 젊은 시절의 사랑도 아내와 딸도 그리고 자신의 작품도 이제는 자신이 온전히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표정이기도 하네요. 소렌티노 감독은 현장을 완벽하게 통제했으며 시각적으로 매우 절제된 장면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플송 넘버 3의 작곡을 의뢰하면서 자신을 많이 울게 할 노래를 원했다고 하죠. 컨트롤된 영상과 컨트롤되지 않은 감정의 표출을 조화롭게 컨트롤한 영화 유스, 그리고 감독 소렌티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화 분석과 영화 속 시각적인 요소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였습니다.